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내년 구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식갑조로 내년은 신축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구군풀이 앞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은 2020년은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듯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도 침체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년은 어떤가, 2021년은 어떤가, 이것이 모든 국민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는 것은 신축인데, 신축이라는 이 육식갑자를 이걸 자세히 풀이하면은 천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해, 자, 추,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지진을 흘러가고요. 천간은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래 흘러가면서 내년 되면은 신금과 축이 만납니다. 이래서 신축년이 됩니다. 신금과 이제 축이 만나서 신축년이 되는데, 이 축자를 가만히 다시 분석해 보면 축 중에는 개신기가 있어요. 이 글자에서 또 보면은 신금이라는 글자가 두 개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이 만해서 물이 탁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명리 용어로 금다수탁이라 하는데, 이렇게 물이 탁해진다는 것은 이 탁자가 한자를 다시 풀어보면은 이 수탁, 탁 안에는 벌레 충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내년에는 물이 오염된다. 올해는 뭐 공기 비말로 우리 코로나가 전염되고 이렇게 확산되고, 지금은 상당한 노력 끝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진정되고 있지만 이거는 올해도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년에는 여기에 더 플러스 돼 가지고 수탁, 물이 오염된다. 이거는 물로 인해서 바이러스, 세균이 퍼져나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물이 오염되고 식수가 오염되면은 물 대란이 일어납니다. 올해는 마스크 대란 때문에 이것이 대란이 있은 날은 몇 시간씩 기다려서 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마스크 달렸고 우리가 몸부림쳤던 것처럼, 내년은 물 대란,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강물이 오염되고 식수가 오염되면은 사람도 가축도 동물도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죽어나가고 물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는 당연하고 경기는 악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또 금이 많으면은 토가 변하게 됩니다. 금다토변이라 해서 이렇게 되면은 흙에서 우리 흙을 통해서 작물을 해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사는데, 흙이 새로 변해 버리면은, 이 말은 흙이 자갈이나 척박한 땅으로 변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거는 농사가 안 된다 이런 의미고, 뭘 의미하느냐면 흉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흉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가 뭐 금년에도 비가 뭐 50일 왔니 60일 왔니 해서 힘들어 했지만은 내년은 올해보다 더 심각합니다.
예, 농사가 안 되어서 흉작이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천지운기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이 천지운기 말하자면 이 천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내년에는 이 축토에 와 있습니다. 축토는 이 임묘진 사오미 해서 이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인해서 시작해서 축에서 마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축이라는 것은 마친다는 뜻입니다. 정지를 의미해요. 정지. 뭐가 정지되겠습니까? 경기도 정지되고 모든 삶의 성장이 정지가 되고 모든 것이 스톱이 돼요. 예. 이게 땅의 지기는 하늘과 달리 하늘은 턱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행을 하지만 땅에 사는 우리 만물은 항상 이 사각에처럼 이렇게 그 턱이 있습니다. 이 축에서 인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축이라는 게 정지야, 정지. 정지는 우리가 숨이 정지되면 죽음이죠. 정지된다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경기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공황이죠. 그러니까 암흑이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말하자면 우주가 지기가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블랙홀로 블랙홀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화이트홀로 나가기 전에 마침 하루를 치면은 아주 밤이 깊어가야 새벽에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엄동산을 아주 추위를 겪어야 그 다음에 봄이 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겨울이고 깜깜한 밤이 그게 축토를 의미합니다. 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또 추위 속에서 꼼짝없이 동면을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내년은 모든 것이 그냥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 국가의 환경이고 또 다가올 질병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 우리나라는 갑인입니다. 갑인. 예. 왜 갑인이냐 하면은 우리는 동쪽에 동방 A지국 동방이라 해죠. 동쪽에 위면 갑인입니다. 갑에서 그대로 갑인. 이게 우리나라의 간지를 표현하자면 갑인이고요. 중국은 무진이 됩니다. 이게 중국이고요. 우리 주변에 둘러싸는 강대공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신유. 이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병오. 이게 일본입니다. 자,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갑인이 내년에 축이 옵니다. 축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하고 축하고 만나면은요, 전부 합이 됩니다. 이 인중의 무병갑과 축중의 개신기가 합합니다. 그러면은 전부 암합이다. 무게합, 병신합, 각기합.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작동이 정지되는 걸 의미합니다. 내년에 올해는 우리가 힘들다 해도 내년에 비하면 올해는 힘든 것이 우습게 보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내년에 다가올 축일의 이 탕화살. 내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까? 탕화. 말하자면 이 탕화란 것은 폭발, 화재, 가스 이런 걸, 약물 중독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속에서 비관하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정신질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자가 폭증을 하게 돼 있고 또 심지어 우리 길 가다가도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보면은 무진무술인데 이 중국은 내년에 축이 오면은 축진파가 되고 축술형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토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토가 영토잖아요. 국경이잖아요. 중국의 국경 문제가 심각해져요. 무슨 문제냐 하면은 자, 대만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이런 문제. 또 주변에 둘러싼 다민족 국가잖아요. 이렇게 그 사이에서 국토, 영토 문제가 벌어져요. 자, 중국하고 대만이 만약에 국지전 분쟁으로 만약에 국경 분쟁으로 가면은 나중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다시 대립됩니다. 왜? 미국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됐을 적에 미국은 미국과 중국을 두고 우리나라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퇴양난에 빠져요. 중국 편을 들 수도 없고 미국 편을 들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엄청 내부 진통,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내부 진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신유, 축이오면 유축해서 금이 강화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군사력도 외교력도 엄청나게 강화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강대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친중파는 쇠락하게 되어 있고요. 친미파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교에서 내년에 닥칠 우리나라의 진퇴양난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거는 외교의 혹은 국방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지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전쟁이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어떠냐? 일본 역시 추고 들어오면 내년에는 원진살이 동해가 탕화, 기문 아주 이거는 정신적으로 아주 병들게 돼 있어요. 일본도. 예. 축이란 게 들어오면은 아주 골치 아파요, 이거는. 예. 아주 여도 일본도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나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내년에 지금 올해는 부동산이 폭등을 해가지고 국가에서는 20번 넘게 온갖 부동산 정책을 펴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했냐 하면은 내년은 어떠냐? 내년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축이 들어오잖아요. 갑인이 축이 들어오면은 축은 엄땅입니다. 엄땅. 꽁꽁 얼은 땅이 돼요. 엄동설안의 땅이니까 꽁꽁 얼은 땅이다 말이에요. 척박한 땅.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국민, 대중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운기상으로 관대에 해당되면 이거는요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저항이 거세게 돼 있어요. 왜 저항을 할까요? 내년에 축이 들어오면은 축은 얼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도 중지되고 부동산 시장도 붕괴되고 마비되고 그러면서 국가의 규제만 자꾸 늘어나고 세금만 자꾸 늘어나니까 국민 가게는 숨통이 쪼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저항과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내년을 바라보는 부동산의 그 부동산 경제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은 개미 투자자에게 아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예, 모든 경기가 어려워서 주식에 자칫하면은 큰 손해야 큰 문제 될 거 없지만 개미 투자자에게는 아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예. 내년은 이 축이 들어오면은 신축에 축이 들어오면은 이 축은 사람 동물한테는 무덤이 되고요. 물건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권력한테는 창고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죽음, 그야말로 파탄, 자살, 폭정, 전염병, 창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죽어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엄청나게 이게 충격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가지고 있는 재물, 뭐 금융, 권력, 뭐 이거 다 무용지물이다. 내년에 어떤 국가 정책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권력도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도 힘 못 씁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도 뭐 회사도 의료진도 역시 잘 안 통합니다. 이것이 다가올 내년에 부동산과 경제와 주식, 거기에 맞물린 국가 권력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년은 육식갑자로 백상토, 신축이 들어옵니다. 백상토입니다. 이거는 갇힌 땅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하늘과 땅이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축은 뭐냐면은 천살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늘만 바라보게 돼 있다. 속수무책이다. 그러니까 신세 타령을 하는 상황으로 간다 이건 말입니다. 천재지변이 왜 여기저기서 뭐 엄청난 태풍, 폭우, 홍수 이것이 또 닥치는입니다. 이렇게 쏟아졌을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시스템은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의 어떠한 욕심은 현 정권은 어떠한 욕심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 다가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손을 쏠 수 없이 그냥 갇힌 상태에서 하늘에 잘되기만 바랄 뿐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에 우리나라에 다가올 정치 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역으로도 보면은 내년에 지하명예입니다. 지하명이라는 것은 태양이 땅 밑으로 꺼져 버렸어요.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암흑. 암흑은 어때요? 춥고 어둡고 배고프고 여기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실직과 뭐 전부 다 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암흑입니다. 암흑. 암흑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내년에 다가올 암흑입니다. 암흑. 주에게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하명의로. 그리고 내년에 오온육기로 보면은 태음습토라 안개, 비, 습한 기운 이것이 창궐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날씨 맑은 날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번식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다가올 우리 앞에 닥칠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닥쳐올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